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흑인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댈러스 시위에서 경찰을 겨냥한 매복 총격으로 경찰 5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이 공격당한 최악의 사건으로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댈러스 경찰은 7일 저녁 8시 45분쯤 시위대가 댈러스 시청에서 800m가량 떨어진 거리를 행진하는 도중 4명의 총격범이 10여 명의 경찰을 조준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격으로 최소 5명의 경찰관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중태여서 사망자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성 1명을 포함한 용의자 3명을 구금 중이며 또 다른 용의자 1명은 투항하지 않은 채 한동안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CNN은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경찰과 대치하던 4번째 용의자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 용의자가 대치 과정에서 댈러스 곳곳에 폭탄을 설치해 놨다고 주장하면서 2차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진행됐지만 폭발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4명이 시위대가 행진하기로 돼 있는 장소 부근에 무장하고 숨어 있다가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공격이 경찰의 흑인 살해에 대한 반발일지 또 다른 동기가 있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용의자와 숨진 경찰들의 인종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통 국악 공연이 맨해튼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명인 열전인데요. 이번 공연은 정상급의 젊은 국악인들이 대거 참여해 국악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미 동부지부가 주최하는 명인열전이 내일 저녁 맨해튼 무대에 오릅니다. 올해 명인열전은 청강의 춤추는 달이라는 주제로 중앙대학교 최한순 교수가 이끄는 중앙무용단과 미 동부에서 활동하는 로컬 국악인들이 함께 무대를 마련합니다. 저희네들 보시다시피 지금 내일을 위해서 리허설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젊은 국악인들이 와서 우리 1.5세 2세들에게 국악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온 거 이제 내일 발표합니다. 세종대왕이 지은 월인 청강지옥에서 따온 청강의 춤추는 달은 우리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전세계 문화의 중심 뉴욕 무대에서 빛내게 됩니다. 청강의 춤추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에서 만드신 연밀하게 음악이라든지 거기에 만든 작품 하연이라든지 제천무 이런 것들을 이루어져서 피아노와 영상과 무용이 한데 어우러진 그런 작품입니다. 내일 공연의 사회를 맡은 한국문화의 집 진옥섭 예술감독은 좋은 공연을 소개하게 되어서 기쁘다며 한국의 전통예술이 동포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길 기대했습니다. 미 국악협회에서는 한국의 전통 레퍼토리들을 익혀서 공연을 하니까 아마도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춤의 힘과 음악의 힘을 더 널리 펼치는 그런 좋은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채춤과 건무, 가야금 산조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국악의 진수를 보여준 명인열전은 내일 저녁 7시부터 맨해튼 심포니 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가 무상 대학 교육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2021년까지 연 가구소득 12만 5천 달러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클린턴은 6일 민주당 경쟁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공립대 무상 등록금 공약을 상당 부분 반영한 대학 등록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커뮤니티 칼리지를 포함한 공립대학 등록금 면제를 연소득 8만 5천 달러 이하인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시작해 2021년까지 12만 5천 달러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행정명령을 통해 부채를 안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3개월의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펠그랜트 연방 무상 학자금 프로그램을 여름 학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 부담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샌더스 의원은 클린턴 후보의 무상 대학교육 정책이 발표되자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편 교육계 안팎에서는 클린턴의 공약을 환영하면서도 동참을 거부하는 주정부를 강요할 방법은 없다며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뉴저지 푸스탬프 수혜자들의 수혜액은 최근 삭감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뉴욕은 푸스탬프 수혜 소득 상한선이 오히려 상향 조정됐습니다. 75만 저소득층의 추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1일부터 푸스탬프 수혜 자격 소득 상한선을 연방 빈곤선 130%에서 150%로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푸스탬프 수혜 자격은 3인 가족 기준 월소득 상한선은 $2,177에서 $2,512로, 연소득 상한선은 $26,124에서 $31,144로 오릅니다. 주정부는 이번 소득 상한선 조정으로 75만 저소득층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푸스탬프에 지원한 신청자는 소득 수준과 가족 구성원의 연령,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해 수혜자가 선정됩니다. 매달 크레딧으로 주어지는 푸스탬프는 뉴욕주에서 지정한 슈퍼마켓이나 식료품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 렌트 규제 아파트의 임대료가 동결과 2% 인상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 안정협회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시내 렌트 규제 아파트 2만 5천여 가구를 소유한 레너드 모임인 렌트 안정협회는 7일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렌트 안정협회는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을 내렸다며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렌트 인상안 시행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지난달 렌트 규제 아파트 임대료를 1년 계약은 0%, 2년 계약은 2%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렌트 안정협회는 뉴욕시장이 모든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기 때문에 객관적 근거보다는 시장의 정책에 따른 결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드블라지오 시장은 서민을 위해 렌트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3명에게 임대해주고 있는 자신의 집 렌트는 인상한 위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대변인은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드블라지오 시장은 저소득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선거자금 편법 모금 혐의가 벗어졌습니다. 다만 시장과 단체와의 정치적 연결성은 충분하다며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선거자금법 기준으로는 드블라지오 시장이 후보 시절 설립한 비영리 단체 캠페인 포 원 뉴욕의 활동과 기금 모금 방식에 문제가 없고 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드블라지오 시장과 해당 단체 사이에 정치적 연결고리가 있음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단체를 통한 모금은 불법적으로 보인다며 시의회의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캠페인 포 원 뉴욕 등과 같은 비영리 단체가 정치자금 모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페이 투 플레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캠페인 포 원 뉴욕은 드블라지오 시장이 선거 출마 전인 2013년 조직한 비영리 단체로 주로 드블라지오 시장의 정책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단체 기부자들의 대부분이 선거법에 정해진 후원금 한도액을 넘어선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영리 단체에 대한 후원도 $1,000 이하로 제한해야 하고 기부자의 모든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고받기 식의 정치에 제동이 걸리자 크리스티 주지사는 모든 공사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피해는 뉴저지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요.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주민들도 생겼습니다. 주지사의 성급한 결정이 비난받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지난달 30일 교통기금 고갈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주 전역의 도로 신설과 보수공사를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6일에는 공사 중단 도로들의 리스트가 발표됐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당초 1일자로 공사 중단을 지시했다가 일주일 유예기간을 둬 공사는 8일부터 중단됩니다. 리스트에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겐 카운티 등 주 전역에서 진행되는 공사 도로와 카운티
카운티, 계약 금액 등이 적혀 있습니다. 우선 버긴 카운티에서는 팰리세이드 파크의 이스트와 웨스트, 에셀 블러바드, 크레스킬의 브룩사이드 애비뉴, 해켄색의 그랜드 애비뉴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 전역 도로의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브 스위니 주 상원의장은 크리스티 주지사의 결정을 비난하고 8월까지는 유예 기간을 둘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모든 공사를 전면 중단할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집중 단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아동의 경우 벌점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클릭잇 올 티켓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7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집니다. 뉴욕주 경찰 당국은 주립공원 주변은 물론 뉴저지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버몬트 등 인근 주들의 경계 부근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교통법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운전자 또는 승용차 앞좌석에 탑승한 사람의 경우 어느 도로를 막론하고 자동차 주행 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앞좌석에 탑승한 사람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인당 최고 $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아동은 반드시 뒷좌석에 타야 하고 신생아에서 12세 이하는 카시트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안전벨트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청소년이나 아동들의 안전벨트 미착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25에서 $100의 벌금과 벌점 3점이 부과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샌디에이고 지역에서 노숙자만 노린 연쇄 살인범이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잔인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샌디에이고에서 모두 4명의 노숙자에게 살해를 시도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나머지 2명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특히 용의자는 이불을 덮은 채 잠들어 있는 노숙자를 주 타깃으로 했으며 이불에 불을 피워 화형에 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30에서 50대 남성으로 CCTV 영상에는 갈색 자켓에 초록색 모자를 착용했습니다. 또 카키색 바지에 검정색 백팩을 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노동국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5만 4천 건으로 지난주보다 16,000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1973년 이래로 최장 기간인 70주 동안 30만 건을 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고용 지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내일 발표될 예정인 미국의 지난달 신규 고용 부문에서 약 18만 건의 새 일자리가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신규 고용 증가량은 대규모 노동자 파업 등의 여파로 3만 8천 건에 그쳐 6년 만에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필요하고 또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버리는지 아시나요? 최근 일본에선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안 사고 안 버리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사키 씨의 원룸 아파트에 가구라곤 책상이 전부입니다. 옷장 안도 횡하긴 마찬가지. 재킷과 셔츠 서너 벌, 바지 2벌, 가방 2개와 침구가 전부입니다. どこかで集めてどこかで満足することがないので、自分の足りないものばっかりに目がいってたんですけど、今は自分が持っているものに한때는 책과 CD 등을 수집하며 방에 물건을 쌓아두고 살았지만 2년 전 수집품을 모두 팔고 단출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이처럼 꼭 필요하고 소중한 물건만 소유하자는 이른바 미니멀리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이 사는 도쿄의 주택가. 이 집의 거실에는 작은 TV가 전부입니다.
부엌에 붙은 식탁 의자는 단 3개. 한 사람은 서서 밥을 먹어야 합니다. 침대도 책상도 없습니다. 5년 전 대지진 쓰나미로 순식간에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는 모습을 본 뒤 생활 방식을 바꾼 겁니다. 物が少なかったら本当に迷いの数も少ない。 이들은 물건을 정리한 후 생활이 단순해져 정말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구 1,700명의 작은 시골 마을 카미마치에서는 재활용 쓰레기를 무려 34종류로 분류합니다. アルミ缶、スチール缶、スプレー缶、ペットボトルのキャップ。 이 마을은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2003년에 소각장을 없애고 쓰레기 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세심한 재활용 처리가 어려워 처음에는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分別も大変やけどもカンカンにしても全部中を洗って処分せないといけないっていうのも 중고 물품은 누구나 기증하거나 가져갈 수 있고 버려진 가방이나 인형은 수공예품으로 재탄생시킵니다. 덕분에 80%의 쓰레기가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매립됩니다. 적게 소유하고 적게 버리는 삶은 환경도 살릴 뿐 아니라 마음의 여유까지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6시 37분쯤 42스트리트 11에서 12에비뉴 사이에 위치한 60층 아파트 실버 타월스 2층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불길이 퍼지기 전 소방차가 도착했고 입주자들이 신속히 대피하면서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1층 한인 슈퍼마켓 수납도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생후 18일 신생아와 엄마 등 일부 입주자들과 소방관 2명을 포함한 6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전력 사용이 급증하면서 뉴욕시 일부 지역에 정전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전은 지난 6일 오후부터 7일 오전 사이 퀸즈, 플러싱, 아스토리아, 롱아일랜드 시티, 자메이카와 브루클린, 부스윅 등에 집중됐고 1,220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플러싱과 아스토리아의 경우 맨홀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 아파트와 상가 건물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확대를 위한 주민 대상 설문조사가 실시됩니다. 보건국은 오는 8월 1일부터 한 달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토대로 마리화나의 의료 목적 사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설문지는 어떤 질환에 마리화나가 사용됐으면 좋은지 등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보건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뉴저지와 필라델피아에서 순회 영사 업무가 실시됩니다. 뉴저지 지역은 8월 4일 목요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필라델피아 지역은 8월 25일 필라델피아 한인회에서 진행됩니다. 영사 업무는 여권 발급 신청, 영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과 발급 업무, 병역 업무와 국적 관련 업무 등입니다. 총영사관 웹사이트를 참조해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기온이 약간 내려가겠고 지역에 따라 흐리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가끔 흐리고 무덥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역시 뜨거운 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화요일은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